안녕하세요. 논술의 유주미 강사입니다. 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은 그 분석 쪽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의 글을 어떻게 채점하고, 그치? 첨삭을 통해서 어떻게 채점화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역으로 너희들 그러면 글은 어떻게 쓰는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채점 기준표의 제작의 근거. 왜 이게 필요하지? 누가 채점하는 거야? 대학 측에서 채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 채점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너희들이 글을 그것에 적용시켜서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대학들은 4가지를 평가해. 뭐? 독해, 논증, 창의, 표현이야. 그러면 딱 논술 문제만 앞으로 봐도 이게 독해력 테스트고 이게 논증, 이게 창의, 그 다음에 표현은 우리가 쭉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서울대, 연대, 고대, 물론 서울대가 이번에 논술 폐지하긴 했지만 서울대가 어떤 기준을 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까지 4가지를 채점합니다. 그러면 그 세부 사항을 봐야 되겠지. 이거는 누가 발표한 거냐면 서울대 처음에 논술 채점 기준을 만든 교수님께서 만들어서 발표한 거야. 그럼 대부분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되니까. 자, 분석 이해력은 뭐니? 재심을 얼마나 잘 이해했니? 문제 잘 파악했니? 그 다음에 현상은 뭔지 알겠니? 논증. 근데 이게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수업이. 그래, 그게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중에 너희들 글을 역으로 파악해낼 수 있어. 논증. 글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했는지야.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이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뭐에서 준다 그랬어? 논제에서 비교하고, 그치? 그 다음에 뭘 통해서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얘기한 이 파트 자체가 뭐야? 논리적인 구성이야. 그러니까 논증은 당연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뭐만 잘 따라가면, 논제만 잘 따라가면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각 단락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했니? 이게 아쉽지. 너희들은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그 분석에서 잘 힌트를 얻어서 견해 파트에 가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분석 따로 견해 따로 글을 쓰고 있거든. 아쉬워. 아침에 선생님이 너희들 글을 다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즉 비교한 그 핵심이 밑으로 내려가서 견해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물과 기름 뜨듯이 그냥 분리됐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항상 드는 예지. 소녀시대와 걸스데이를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교의 기준, 내용을 잘 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바람직한 걸그룹의 모습은 어떤지는 위에서 비교한 내용을 가지고 밑에서 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분석 내용이 견해로 가지 않아. 왜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을 하겠어? 이게 되게 아쉬운 거야.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어? 비교하라는 이유가 있다 그랬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견해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걸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 결론 명확하니? 근거가 타당하니? 이거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봤니? 예를 들어서 그거지. 소녀시대가 좋다라고 해도 돼. 근거가 명확하면 돼. 하지만 모두 생각해야 돼. 걸스데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그치? 상대가 나한테 제기할 문제들을 미리 고려해야 되는 거지. 연대를 가도 되고 고대를 가도 돼. 그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대안책에 대한, 그치? 그쪽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걸 미리 예상해야 돼. 이것이 균형 잡힌 사고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엄마하고 싸울 때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고려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오는 해를 미리 고려해서 대안책을 제시하라 그랬지. 이게 창의력이야, 대학은. 따라서 싱크빅적인 사고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 논술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대입 논술 그리고 앞으로 그 리더들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문제
지금의 상황,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해야 돼.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그 문제를 제거해야 돼. 그러면 아예 없었던 대안책이니?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대안책을 제시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따라서 싱크빅적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잘 갖고 온 것들을 버무려서 새롭게 제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의 문제를 스스로 지적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논술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 요즘 대학의 논술 문제가 너무나 외우기식 아니에요? 또는 너무나 유형별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 충분히 이해하긴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의도냐면 네이버에 있잖아. 검색하면 쫙 나온다. 엄청난 많은 지식들이 있어. 따라서 지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들을 뭐 할 줄 아는 힘? 활용할 줄 아는 힘이야. 취사 선택해서 그것이 갖는 좋은 점들을 잘 갖고 와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요즘의 논술 문제가 그렇다고. 그럼 정확하게 읽어야지.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해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연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거야. 그것이 요즘 대학에서 원하는 논술 문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대학 측에서 발표를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하고 써야 돼. 보자.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의 함량이야. 뭐가 아쉽냐면 너희들의 글을 보면 문제의식이 없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대체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와 걸스데이를 논의하는 이유가 뭐니? 누군가를 씹기 위함이니? 아니야. 바람직한 또는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걸그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러면 그게 과연 문제는 없는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너희들의 글은 뭐가 없어?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별로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 톤 높이지 말라고 가끔 지적을 받는데 너희들의 글을 보면 목소리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뭐야? 결론, 전제, 암묵적 전제의 찾기야. 아쉬운 건 당연히 제시문 이번에 누구의 글이었니? 맹자 오빠의 글이었어. 쉬웠겠니? 어려웠겠니? 어려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글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부끄러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혹시 그렇게 말하는 숨겨진 전제는 없나? 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 그 안에서 혹시 문제는 없니? 를 먼저 찾아야 돼. 이해니? 진짜 선천적인 거야? 진짜 이게 사회가 만든 규범이야? 라고 하는 그 밑줄을 치고 클릭해놔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제시문 간의 관계 파악인데 너희들은 지문을 1, 2, 3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지문 1과 2를 비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니? 1과 2가 친구겠어? 적이겠어? 적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차이를 주목하면서 찾아야 되고 지문 3이 왔어. 그럼 뭐니? 사례지. 무슨 관점이 있었니? 아니라고. 그러면 1에서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런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했어야 돼.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의 정당성을 잘 확인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해니? 쭉 잠깐 스탑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채점 기준표지. 왜? 대학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과 그 다음에 매해 대학이 얘기하는 출제 의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만든 게 뭐야? 채점 기준표야.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보겠어 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채점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럼 이번 문제에서 보면
1차 분류야. 뭐 이탈했는지 여부지? 논제 이탈 여부야. 논제를 이탈했어. 예를 들어서 네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채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1차 분류는 주제, 논제 벗어났는지 여부야. 그 다음에 분석, 기억하니 좀 전에 뭐 찾으라 그랬어? 주장, 근거, 숨겨진 전제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채점 기준표도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1과 2가 뭐 하라 그랬니? 비교하라 그랬지. 비교는 뭐야? 공차 찾는 거겠지. 그럼 공통점 찾았니? 차이를, 그치? 주장과 근거와 전제로 대응시켰니지. 결국은 이 채점 기준표는 뭘 근거로 한다?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백서,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신 논문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야. 그렇지? 분석은 뭐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논제에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공차 찾는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논증으로 넘어가자. 논증에서는 아까 기억하니 단락별로의 유기적 연결이야. 그리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여부지. 그러면 어때? 논증에서는 위에서 찾은 논의점을 계속해서 파악했는가요? 위에서 얘기하는 분석에서 공통점이 뭐였어? 선생님 수업 이미 이건 한 거야. 스피드하게 넘어갈게. 부끄러움의 사회적 가치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파악했는지를 써야 하는 거야. 이해했니? 뭐와 뭐의 연결? 분석과 견해의 연결을 뒷받침하는 게 뭐야? 논증이지. 그 다음에 3을 활용하는지 여부인데 3은 사례였어. 그치? 그러니까 1에서 어떻게 보느냐, 2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짐을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비교와 견해가 연결됐니?로 점수를 줬습니다. 어떻게? 2점, 10점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들이 우편으로 다 갔지. 그 다음에 메일로 다 갔지. 그럼 그걸 펴놓고 아 내가 분석은 몇 점이야? 논증은 몇 점이지? 창의는 몇 점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아, 그렇구나. 내가 부끄러움의 사회적 가치를 찾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빵이지. 근데 좀 뉘앙스가 보였다. 2점이야.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제시문의 공통점은 그치 부끄러움이 갖는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점수를 높이 준 이유가 뭐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땐 논의를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너희들의 삽질 좀 이따가 샘플 자료로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3,000%로 빠져버리거든.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분석 이해했겠지. 그 다음에 논증에서 논의점을 파악해서 연결하는지 여부도 점수를 굉장히 높게 줬어. 그 다음에 비교와 견해의 연결. 그 다음에 창의 한번 볼까? 물어볼게. 창의는 뭐야? 균형 잡힌 사고라고 얘기했어. 내가 쓴 걸 고집하면 안 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내가 갖는 오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상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태도. 1과 2가 적이었기 때문에 논쟁형이었기 때문에 어때니? 주장, 근거, 예반, 재반으로 가라 했어. 이렇게 해야지. 나랑 사귀자. 왜냐하면 네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물론 네가 나를 이렇게 거부할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극복해 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대시하라 그랬지. 주장, 근거, 예반, 재반으로 가라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3을 잘 활용했는지야. 제시문 3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해서 사례라 그랬지. 그게 결국 내 주장의 뒷받침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 이해했니? 그 다음에 예상 반론과 재반론의 연결이야. 그러면 분석 30점, 논증 30에 창의 30, 표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무슨 식으로 쓰라 그랬어? 두 갈식이야. 너희들 글이 왜 두 갈식으로 써야 돼?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 논문 지도 받을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명쾌하게 위에 제시돼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너희들 그렇지 않아?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앞에다 써야지. 왜 뒤에다 쓰니?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야?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얘기를 할 때. 그때 명쾌함을 느끼잖아. 두 갈식이야. 쉬운데도 왜 이렇게 선생님이 길게 얘기해? 너희들 두 갈식을 쓰지?
않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1과 2의 대응 여부야. 대응시키려고 좀 해. 그 다음에 비교 기준 세워라고 해서 선생님이 점수를 뒤로 다시 뺐어. 얘니 물론 표현력에 그런 게 있지. 주어 설정 제대로 했는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선 이거부터 해결한 후에 가기로 하자. 이해니? 다시 외워볼까? 뭐라고? 분석, 논증, 창의, 표현이야. 점수 배점 기억하고 있니? 여기서 선생님 생각에는 기준인 부끄러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찾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는지가 굉장히 큰 점수 차이가 날 거야. 왜? 그걸 찾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디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지문 이에 미친 듯이 빠져서, 그치? 상대적 가치,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고민, 거길로 끝났거든. 이해했어? 그 다음 학생 답안의 샘플인데 봅시다. 주희라는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영이, 그 다음은 채윤이, 지원이까지야. 근데 지금부터 누구 거를 할 거냐면 지영이 글을 좀 꼼꼼하게 첨삭을 할 거야.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부합했고 그 다음에 성적은 이렇게 나왔구나를 이해하면 어때? 역으로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배양이 되겠지. 그래야 자기 글을 다시 한번 보고 너희들한테 간 성적표와 내가 이래서 분석 점수가 낮았구나. 이래서 창의력 점수가 조금 높았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지영이를 한번 봅시다. 지문 1과 2는 부끄러움의 원인에 대해서 주장을 펼친다라고 해서 뭐 제시했니? 그치? 차이의 기준 제시했지. 뭘로 했어? 부끄러움의 원인이야. 1은 부끄러움을 본심이라고 본 거야. 2는 1과 다르게 어때? 규범이라고 봤어 라고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쳤어. 부끄러움의 원인은 본심이야. 아니야.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아쉬운 게 대체 뭘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기준 하에 비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았어. 하지만 이 본심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만 딸랑 찾아내서는 뒤에 견해 파트에서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진다고. 그래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아까 기억해?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 주장 얘들아 찾고 근거 정확하게 찾고 숨겨진 전제까지 찾아야 돼. 그걸 갖고 잘 버무려서 견해 파트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우리 지영이는 딸랑 2개만 찾았어. 뭐와 뭐? 본심과 규범. 그러면 뒤에서 논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 2개만 찾았다라고 해도 그 2개를 갖고 끌고 내려와야 돼. 근데 과연 내려오는 힘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3에서 누나는 동생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했어. 하지만 동생은 그런 누나를 이해하지 못했지. 부끄러움으로 가려고 노력했어. 그치? 전체 주제하에서 논의하려고 했고 지문 3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문 3은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나온 게 아니니까 1에서 한번 보고 2에서 한번 봐야 돼. 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관점에서 그치? 여기서 찾은 게 본심과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갖고 밑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 3의 동생과 같이 문명이 닿지 않은 오지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모두 옷을 벗는다라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다. 갑자기 뭘로 빠졌어? 누나가 옷을 벗는 게 부끄러워서 죽어버렸다는 거에 힘을 실어서 뭘로 갖고 왔어? 옷을 벗느냐 마느냐로 갖고 온 거야. 뭘로 갖고 와야 돼 그럼? 본심이냐 규범으로 갖고 왔으면 좋았겠지. 어린아이들이 남녀 구분 없이 끝났으면 되는데 또 갖고 왔어. 목욕하는 것 같이 말이다.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다행히 다시 밖으로 나왔어. 부끄러움을. 모두 통상적인 것과 적절함인 사회 정의에 상대적으로 부합하지 못할 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어디에 치중한 거니? 지문 1과 2의 적절한 선에서 논점을 갖고 해서 논의하려고 한 거니? 지문 2에 빠져버린 거니? 지문 2에 빠져버린 케이스야. 그치? 사람들은 옷으로 몸을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치?
통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수치심을 느낀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지문 어디다 몰입해서? 2에다 몰입해서. 그럼 지문 1과 지문 2를 주는 이유가 뭔가 논쟁을 하고 논의점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지문 하나만 준 케이스지. 지문 2만 갖고 얘기를 충분하게 논의를 끌어올 수 있었다고, 이 글이라고 한다면. 그럼 대학은 지문 2를 그냥 준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선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좋아. 드디어 지문 1로 왔어. 우리 지영이가 뭘 그래도 열심히 하냐면 자꾸만 하나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 부끄러움이지. 전체 주제가 부끄러움이야. 난 부끄러움에 대해서 논의할 거야 라고 하는 힘은 아직 있어. 근데 아쉬운 건 지문 1에서 여기서 찾은 이 내용이 분석에서 찾은 내용이니? 아니면 다른 거니? 다른 거잖아. 즉 위에서 중요하게 찾은 것을 밑으로 끌어오지 못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제시문에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왔다라고. 그럼 이걸 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아까 기억하니? 뭐와 뭐의 연결? 비교와 견해의 연결이라고 하는 논증과, 그치? 거기서 지금 또는 논의점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다 위배돼 버린 케이스야. 됐니?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그렇다면 자기의 목숨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버리더니 뭘로 갔어? 주관적인 감정 상대성으로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거든. 결국은 어때? 지문 1과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지영이만 그렇겠니? 다른 친구들도 그렇겠니? 다른 친구들도 그래. 지문 1과 지문 2를 멀리서 봐서 논쟁형으로 가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를 낸 문제 의식이 뭔지, 부끄러움이 사회적 악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오히려 해로운지에 대한 교수님의 문제의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문 2에 빠져버려서 결국 뭐야? 그러니까 배제자, 정상과 비정상, 상대성으로 끝나버린 케이스야. 이해했습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문단별로 첨삭을 했거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스탑하고. 그러면 아까 지영의 글이 어떤 점수를 받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기억해? 그치? 아까 채점 기준표 설명했지? 그러면 그 채점 기준표를 갖고 너희들의 글을 1대1로 대응시키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주제하에서 논의하려고는 했어. 뭘로? 부끄러움으로 자꾸 기결시키려고 했는데 아쉬운 건 뭐였니? 사실은 논의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그럼 우리 전반적으로 학생들 논의점이 무엇인지 잘 찾는 연습부터 가야 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문제의식이 있다. 이해했지? 그 다음 비교와 견해 순서대로는 하려고 했어. 그 다음에 분량도 충족은 했어. 그래서 패스 간 다음에 분석해서 보자. 2점, 10점인데 우리 지영이는 몇 점 맞은 거야? 2점이야. 왜? 공통점의 부끄러움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오지 못했어. 원래는 몇 점 줘야 돼? 0점 줘야 되겠지. 근데 2점을 준 이유는 아직 2월이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준 거야. 결국 0이야. 그 다음 부끄러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찾았니?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 그 다음 교화시켜야 되는지 그치 낙인인지 그거 찾지 못했고 결국 뭐만 찾은 케이스야. 선천인지 후천인지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몇 점 맞았니? 8점, 9점, 10점이야. 몇 점에? 30점에 10점 맞은 케이스라고. 지영이만 그랬을까? 아니야.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밝혀라고 했을 때 진짜 너희들의 생각을 밝히라는 게 아니야. 교수님이 너희들한테 힌트를 막 주신다고. 제시문을 통해서 얘들아 이걸 잘 활용해. 네이버에 많이 깔려있는 지식들을 준 것처럼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지. 지금 지식을 주신 거야. 정확하게 너희들 다 파악했니? 그걸 활용해 이런 거야. 근데 네이버에 있는 지식도 다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아.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논증 봅시다. 논의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얘 왜 6점을 줬는지 점수를 그냥 살짝 높여줬을 뿐이야. 왜? 지금 지영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뭔가는 계속 사실은 논의를 하지. 소수자 배제에 대한 거, 뭐 약자에 대한 거, 정상과 비정상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실은
6점 주면 안 되지. 더 깎아야 되는데. 그 다음 지문 3. 지문 3에서 1과 2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니?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지. 지문 2 쪽으로는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줬어. 비교와 견해 연결됐니? 연결됐니? 사실은 안 됐지. 그치? 근데 그거 그러니까 연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만 보고 점수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지영이가 너무 실망하겠는 게, 대체 뭘 했어? 근데 지영이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비교한 것을 뒤로 끝까지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무 또는 책임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볼 때는 논의에는 힘이 확 실릴 것 같아. 아까 논의에 힘이 있었거든, 사실은. 문제 의식도 나름대로 있었어. 교수님이 주신 문제식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그 글 안에는 확실하게 자기의 문제식이 드러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뭘 정확하게 한다?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점수 확 뛸 거야, 재영아. 너희들 글도 대부분 그래. 좋아, 봅시다. 주근 예반 재반으로 했는가? 그 다음에 예반과 재반에 3을 활용했는가? 활용 잘 안 했지. 그 다음에 연결점에서 창의력은 조금 좋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석을 배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논의 자체에는 힘이 실려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점수가 조금 높은데 글쎄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 표현력에서 보면 비교 기준 설정했어. 아까 그치? 원인으로. 그 다음에 1과 2를 대응시키려고는 했지. 그치? 뭐와 뭘로? 본심과 규범으로. 그 다음에 두 가지씩으로 쓰려고는 했어. 따라서 표현 점수는 좋아.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를 밝힐 때도 두리뭉실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자기의 견해를 밝히려고는 하는 힘은 있었어. 근데 어디에서 점수가 빠지겠어? 분석과 논증에서. 분석을 통한 견해의 연결 파트에서 점수가 와르르 좀 무너진 거야.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가야 돼. 선생님이 나눠준 성적표를 보고 내가 지금 이래서 분석 파트가 성적이 낮구나. 분석은 잘 못했는데 이렇게 조금 논의하려고 했으니까 창의력 점수가 높았구나. 분석도 틀렸고 창의도 틀렸구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인강의 한계점이 뭐야? 사실은 첨삭 부분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대학이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얘들아 첨삭 기준표를 이렇게 우리는 만들었어, 선생님이. 그러니 너희들의 채점 이렇게 간 거 이해해야 해. 역으로 그럼 앞으로 다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독해 논증 창의 표현이니까 나는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비교와 견해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재심 간의 관계 속에서 논증하려고 할 거야 라고 오늘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른 문제에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그러면 성적표를 한번 볼까? 이거 성적표 잘 봐야 돼, 너희들이.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나의 객관적인 현재 위치라고 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강의 한계가 그치? 그러니까 좀 문제를 분석하고 예시답안을 통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글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고 또한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게 과연 뭐니?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절대평가는 아니잖아, 논술이. 상대적인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글은 어떤 거지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00점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잘 써서 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잘 써서. 그럼 다른 아이들의 지금 실력이 어떻고 그 안에 나의 실력은 어떤 건지 비교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오는 게 뭐야? 성적표야. 그렇구나. 요번에 몇 명이 본 거야? 235명이 본 거거든.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 그래서 기억하니? 아까 뭘로 배점한다 그랬어? 분석, 논증, 창의, 표현이지. 그치? 4가지로 점수화했어. 그러면 우리 235명 중에 전체 평균이 어떠니? 43.6이야. 높니 낮니? 낮아 조금. 지금 몇 월이니까? 2월이니까. 그래서 235명 중에 한 10% 정도에 차지하는 상위 10% 학생들의 평균을 봐야 되겠지. 몇 점이야? 57.5야. 그러면 합격선, 지금 합격 라인은 57.5인데 그 안에서 나는 지금 몇 점인지야. 또는 전체가 몇 점인데 나는 지금 몇 점인지야. 전체 평균 43.6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57.5야.
그럼 이럴 수 있지. 선생님 57.5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8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보니까 한 200명 중에 한 10% 정도 안에 드는 학생들은 항상 합격해 왔었어. 그러면 그렇구나. 대학도 발표할 때 그러지. 요 정도 라인에 들면 그치 합격할 수 있습니다. 57.5. 지금이 몇 월이라? 2월이라 그래. 다른 때 한 연대가 언제 시험 보니? 9월 말 10월 초야. 그러면 그때까지는 몇 점까지 올려놔야 돼? 80점까지 올려놔야 돼. 이해했니? 그러면 우리 지영이는 48점이야. 평균보다 높지만 합격 라인에 몇 점이 딸려? 10점이 딸려. 그럼 어디서 딸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분석 30점 줬어, 선생님이. 논증 30, 창의 30에 표현에 10점을 줬거든.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준 게 아니라 대학들이 대부분 이래.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금 폐지됐지만 서울대에서는 창의 점수에 조금 더 많이 줬었고, 연대에서는 논증에 조금 더 힘을 실었었고, 그 다음에 고대는 어디에? 읽기야. 고대는 분석에, 연대는 논증, 그 다음에 서울대는 창의. 성대는 어떨까? 성대 같은 경우는 논증에 조금 힘을 실었었을 것 같아. 이거 신뢰할 수 있냐고? 선생님이 석사 논문이, 그치? 이 논술과 관련된 것을 석사 논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다른 학교들의 채점 기준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파악했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득점, 우리 지영이는 10점, 12, 18, 8, 48이야. 그러면 어디서 딸리니? 창의는 괜찮지? 표현도 괜찮지? 그럼 어디서 딸린 거야? 분석에서 30점 만점에 10점 맞았고 최고 등점 25점, 평균 15점에도 미치지 못해. 그러면 내가 표현은 괜찮은데 분석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해서 분석 점수가 낮았구나. 그것 때문에 논증까지 연결돼서 점수가 낮게 되는구나. 이제부터 지영이는 그럼 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분석을 철저하게 주장, 근거, 전제. 거기다가 뭐까지도 숨겨진 전제까지 찾아내야 돼. 작년에 연대가 갑자기 논술 문제를 유형을 확 뒤바꿨지. 그치?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뭘로 가냐면 다시 기본으로 가는 거야.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서 혹시 여기서 숨겨진 전제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전제가 뭐야? 전제 간의 비교를 통한 그치 기준의 상하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등수는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선생님 홈페이지에 물어보면 등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드는 나왔네. C야. 그럼 최소 뭐? A, B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 상태에서 1회차라 지금 이렇게 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2회차, 3회차 누적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작년에 해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간에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힘있게 뻗쳐가는 학생들이 합격했던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작년에 고대, 연대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중간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그 학생이 6회차까지 계속 선생님이 누적적으로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어때? 뒤에 마지막엔 거의 70점, 80점대 육박하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겠지, 선생님이. 그럼 너희들이 이 점수를 비교, 등락. 특히 어때? 이 점수에서 내가 지금 분석이 모자르는지 논증은 높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성적표 보는 방법 알겠니? 그치? 그러면 당연히 1, 2, 3회로 그래프화 되겠지. 이 상태에서 문제점을 선생님이 지적을 해줄 거야. 너는 불균형한 논이야. 그러면 이게 논술로 가자. 대학은 논술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가서 내겠니? 문제가 있어서 내겠니? 문제가 있어서 내겠지. 그러면 문제는 뭐야? 문제가 중요하니? 문제를 발생한 원인이 중요하니? 그렇지. 원인이 중요해.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자라고 갈 수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 그치?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영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 제일 먼저
비교 분석 파트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줬지. 그러면 각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 암묵적 전제에 대한 구체화가 미흡하니까 뒤쪽에서 뭐가 딸렸어? 힘이 딸렸지. 그러니까 견해가 이어지지 않았었다고. 지영이만 그랬을까? 대부분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지영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치? 지영이의 샘플을 통해서 나의 글을 보는 힘을 길러주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1과 2의 중심에서 그리고 지문 1과 지문 2를 멀리서 봐야 돼. 너희들 선생님 무조건 뛰지 말라 그랬어. 막 뛰다가 어떻게 엎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다고. 멀리서 봐야 돼. 지문 1과 지문 2의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서 멀리서 이 문제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뭐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졌어? 너희들 대부분 지문 2에 빠졌어. 지문 2에 빠진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자 오빠의 글이 어려웠든 그치? 지문 2가 훨씬 쓰기 쉬웠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문 2를 확 놓고 어디에 몰입해? 지문 2에 몰입해버리는 불균형한 논의가 발생된 거라고. 그래서 지문 1과 2의 중심에 서서 문제의식과 논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다시 보자. 뭐가 문제였다고? 너희들 대부분이 하나에 빠졌어. 지문 2에 대해서만 논의했어. 그 이유가 뭐라고? 비교 분석 파트에 바구니에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그래도 풍성하게 좋은 과일들을 담아놔야 그것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서 나를 유지시키듯 견해는 비교 분석을 주장, 근거, 숨겨진 전제까지 잘 파악해서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치? 딱 보니까 바구니가 사과와 귤이 있어. 그럼 사과와 귤을 좀 멀리서 적절하게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거를 활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난 사과가 싫은 거야. 뭐만 좋아? 귤이 좋아. 그래서 귤에 몰입해서 그것만 먹은 거야. 지문 2만 활용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불균형한 논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첨삭을 할 때는 뭐가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첨삭을 해줄 때 원인에 굉장히 힘을 실는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앞으로 첨삭도 그렇게 갈 거야. 그래서 성적화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를 제거해야 돼? 그렇지. 원인을 제거해야 돼. 논술에서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그치 대학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리더라고 하는 것이 뭐니? 자꾸 딴소리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논술을 보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리더를 양성하고 싶은 거야. 그럼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니? 사회 문제를 빨리 그치.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위기가 있어. 그럼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돼. 독해야 그것이. 그치?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 과정이 뭐야? 논증이고 창이라고. 대신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선택한 것에 그치 한계도 있을 수 있지. 그걸実施하고 대안책을 제시하는 힘. 그것이 균형 잡힌 사고고 창의력이라고. 그것이 결국 논술이거든. 그러면 지영의 문제가 뭐고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그래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야. 당연히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풍부한 논의를 위한 분석적인 독해를 제발해줘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 주제 하에서 제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찾아서 객관화해서 균형을 찾으려고 제발 좀 노력 좀 해줄래? 이거라고. 이해니? 이 강좌의 목적이 뭐야? 역으로 가자. 이 강좌의 목적이 뭐니? 대학은 주먹구구식 첨삭을 하지 않아. 절대 그럴 만큼 대학이 허접하지 않다고. 인재를 뽑고 싶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들 뽑고 싶어서 그것이 목적인 곳이 대학이잖아. 그래서 잘 양육해갖고 사회적으로 그치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지.
그러려면 그거의 축소판이 논술이라고. 그럼 논술은 어때 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글을 내서 채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처음부터 기억하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독해, 논증, 창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들을 서술했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냈고 그거에 맞는 채점 기준표를 지금까지 설명해 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 집약이 뭐야? 성적표지. 그래서 전체에 내가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지금은 마지막엔 중요하겠지만 대학의 마지막입니다. 분석, 논증, 창의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며 그치? 전체 아이들이 지금 몇 점인데 내가 지금 몇 점이고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을 규명해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딱 한 명만 그럼 거꾸로 가서 한 명만 해보고 끝냅시다. 왜? 스스로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첨삭 기준표 나왔습니다. 지영이 거 했지? 지나갑시다. 그러면 누구께 나오나? 지원이 거 한번 볼까? 하나만 지적해 줄게, 지연이는. 자, 비교를 통해서 견해야. 그치? 그러면 어디에다 힘을 실어야 되니? 아까 지영이는 비교는 너무 적었지? 견해가 너무 컸지? 이러다 보니까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견해를 밝히다 보니까는 풍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원이는 미친 듯이 어디에 몰입했어? 비교에 몰입했지. 그러면 당연히 견해는 약할 수밖에 없어. 적절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거의 3분의 1이 1이야. 지문 1. 이 말은 기억하니? 얘들아? 기억해? 바구니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치? 바구니가 너무 적다라는 건 뭐야? 꼭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바구니가 어때? 지금 너무 큰 바구니지? 비교의 바구니가 너무 커. 이 말은 뭐야?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견해의 바구니가 너무 작아. 이 말은 뭐야?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있다라는 거야. 이게 첨삭이야. 이해니? 그러니까 너무나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연이는 앞으로 내가 지금 비중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거부터 잡고 가자. 이겁니다. 이해니? 그 다음 채은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비교인 것 같고 이게 그치? 견해 파트인 것 같아. 그럼 앞에 읽어줄까? 이래서 부끄러움을 인간의 본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쫓느라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을 교화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마음을 되찾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뭘 통해서? 부끄러움의 교화를 통해서. 왜 인간은 본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채은이한테 어떤 첨삭을 해주고 싶냐면 채은아 너는 갖고 올 건 다 갖고 올 것 같아. 근데 무슨 식으로 써라? 두 가지식으로 써. 주장 플러스 근거 전제로. 왜? 이거는 채은이가 뭐 하기 위한 거야? 테스트 받아서 합격하기 위함이지. 그럼 누가 보시는 거야? 교수님이 보시는 거지. 누구를 읽기 편하게 해야 돼? 교수님이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가소평가될 수 있거든. 이해했는데 주장, 근거, 전제로 재구성해 채우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잘 봐. 그릇이. 지문 1의 그릇은 2줄이야. 지문 2의 그릇은 몇 줄이니? 하나, 둘, 셋, 넷, 다 6줄이야. 이거는 미친 듯이 어디에 몰입했다는 거야? 지문 2에 몰입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지문 2를 몰랐든가 지문 2가 만만했다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문 2의 그릇이 커. 그럼 불필요한 문장이 많다라는 거고 1대1로 지문 1과 2가 대응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채은이는 내가 그릇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야 돼. 내용은 이해했는데 주장 근거 전제로 재구성해야 돼.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체적으로 잘 봐. 갑자기 너희들 누나와 동생의 그 지문 3에 쏠리고 지문 2와 연결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몸에 힘을 싣고 있거든. 대부분 글이. 그런데 요즘에는 신체적으로나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위험해. 상대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통상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특징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감정을 유발시킨다. 이게 문제의식이라고 쓴 거야.
잘했어. 어떤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거는 잘했어. 그런데 뭘 찾지 못했어? 지문 1과 지문 2에서 공통적으로 하고자 하는 논의점을 찾지 못한 거야. 뭐? 부끄러움의 사회적 기능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쓰려고는 했지만 잘못 쓴 논점 이탈을 해버린 케이스야. 그러면 채희는 앞으로 지문 1과 지문 2를 정확하게 읽어서 논의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첨삭이야. 이해했니? 보나마 뒤에 다 봐봐. 소수자들에게 낙인 찍기, 획일성, 차별받는 사람, 부와 명예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이해했니 채은아? 나는 논의점을 잘 찾아야 돼. 그러려면 1과 2의 공통 논의점을 다시 한번 봐야지. 첨삭입니다. 그 다음 지영이 거 아까 우리 봤어. 마지막 한 명 끝내볼까? 주희. 그래. 보이니? 지문 1과 지문 2가 주구장창 3분의 2 가깝게 쓰고 있어. 이거 첨삭 끝났지? 보나마 뭐야? 1대1로 대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았을 거라고. 보자. 지문 2만 한번 볼까? 제10은 2에서 법이 그들을 비정상의 범위가 아닌 정상의 범죄에 넣어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 다행이야. 그치. 세희가 뭐를 하려고 해? 주장부터 쓰는 힘은 있어. 여기서 정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하니? 비교 분석에서? 이 개념으로 제10은 1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갑자기 여기서 첨삭해 줄 건 뭐냐면 이 개념으로야. 끊어. 뭐냐면 얘들아 분석과 해석은 다른 거야. 분석은 객관적 있는 그대로야. 해석은 뭐야? 그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걸 보는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야. 분석과 해석을 같이 놔두면 안 돼. 주희야? 세희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를 보재. 그래서 얘는 지금 지문 1과 지문 2를 잘 연결하고는 싶었어. 하지만 논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니? 아니지. 지문 1과 2를 그냥 비교 분석만 하라고 했지 해석하라고 하지는 않았어. 자칫 뭐 이탈되는 거야? 논제 이탈이야. 오히려 지문 3을 해석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2에서 2를 해석했는지는 다시 고민해봐, 세희야. 이해했니? 그 다음 따라서 우리가 느껴야 할 부끄러움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부끄러움이어야 한다. 아쉽지? 뭐에 몰입했니? 지문 2에 몰입한 케이스야. 제10은 3에 등장하는 누나가 찬물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인데 벗은 몸으로 나와 옷을 가져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며 그래서 누나는 결국 크게 앓다가 죽게 되었어. 잘한 거는 세희가 어떤 힘은 있냐면 지문 2의 핵심을 지문 3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논증은 굉장히 좋아. 그거는 잘했는데 아쉬운 건 지문 1과 지문 2의 논의점의 중심에 서서 봐야 되는데 지문 2에 몰입해서 지문 2에서 2를 보고 지문 2에서 지문 3을 봤다라는 거지. 그게 나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듯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상의 기준을 가져야 하며 이게 중심인 것 같아, 세희가. 그래서 세희의 장점은 뭐냐면 논의하는 힘은 있는데 아까 이거 정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봐. 정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제10은 1에 나왔니? 지문 1에 그런 말이 아예 없다고. 세희가 얘기한 것처럼 본심이냐, 교화하자, 길러주자 이 중심에 뭐가 없어. 기준이라는 말이 없다고. 이 기준은 어디에서 갖고 왔어? 2에서 갖고 왔어. 그럼 세희도 같은 문제점이지 뭘 발생시킨 거야? 지문 2에 꽂혀서 지문 2로 끊임없이 논의를 한 거지. 물론 힘있게. 하지만 논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거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의 마음에 들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야. 이해했니? 이렇게 세희 거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다? 요번에 첨삭 전체 총평을 하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그랬어.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걸 갖고 견해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분석 따로 견해 따로.
그 이유가 뭐야? 처음부터 그래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점을 잘 찾아서 문제식을 통해서 그치 견해로 가야 돼 라고 하는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분석 따로 견해 따로 논의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문제식만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논의점을 찾는다. 문제식을 찾는다. 그걸 갖고 논의를, 견해를 하는데 그 견해의 중심은 뭘 활용한다? 분석에서 찾은 내용을 잘 활용해서 논증한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거든,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끝내는데 다음 강좌를 할 때는 너희들 쓸 때 미리 써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번 강좌에서 너희들한테 첨삭 나눠준 그 문제점을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야. 오케이. 장시간 동안 잘 따라왔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듣고 만족하는 수업은 의미가 없어.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듣고 너희들의 글을 스스로 다시 첨삭해보고 선생님이 준 성적표와 비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